수고가 많아요. 고경표 배우가 연기하는 신정우 사장. 이 정도면 유죄 확정입니다. 홍장미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금보 때문에 긴가민가 했지만 사화에서 결정적으로 책상 위 이니셜 모래시계와 고보키를 통해 피자 주문까지 확인한 정우는 이제 확신을 넘어 보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 금보에 소주 가득한 잔을 빼서 마시는 흑기사 정우와 그를 보며 손끝만 살짝 잡고 질색하는 언더커버 금보. 이 둘의 텐션이 폭발하는 사이 한민증권의 실세 송 실장은 홍금보의 사진을 보고 홍장미를 떠올립니다. 과연 금보는 전남친의 방패 뒤에서 송 실장의 매서운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 내부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불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먼저 예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송주란. 얼굴이 묘하게 닮았어. 35 엘리트 감독관의 영혼을 잠시 넣어두고 핑크색 머리핀에 풋풋한 20살 고졸 사원으로 완벽 변신한 홍장미의 대활약. 비자금 장부를 노리는 이 여자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드디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코미디 속에 숨겨진 90년대 여의도의 맵싸한 맛. 오늘은 특히 안개 속에 가려졌던 예삐의 실체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냅니다. 누가 먼저 내부 고발자 예삐를 찾아낼 것인가? 여기에 여사원 사조직인 여우회의 충격적인 정체와 홍금보의 신상 정보를 손에 넣고 서늘한 미소를 짓는 송 실장까지. 정체 발각 1초 전 심장 쫄깃한 위기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채널 고정. 정우는 금보의 앞자리를 꿰차고 앉아 오직 그녀만 바라봅니다. 금보가 속상해서 소주를 들이켜려 하자 얼른 잔을 빼서 대신 마셔주는 그 눈빛. 이건 단순히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이 아닙니다. 금보 역시 정우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체념한 듯 보이죠. 결국 정우는 금보의 잠입 수사 이유를 듣고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한민증권에 들어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듯합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던 정우의 의미심장한 말 기억하시죠? 과거 사랑했지만 신념 차이로 대립했던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정우는 이번에야말로 금보를 위해 위기의 파도를 먼저 막기로 결심한 걸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핑크빛 텐션 위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강필범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실패한 소 부장을 유통기한 다 된 물건 취급하며 내친 것이죠. 강 회장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후회보다 이익을 남겨야지라고 말하는 냉혈한입니다. 그는 이제 그 위험한 자금 세탁 임무를 신정우 사장에게 맡기려 합니다. 사랑하는 금보를 돕고 싶은 정우, 하지만 강 회장의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들어야 하는 기로에 선 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회사 내부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불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너 찔리는 거 있어? 아니요. 지금 위에서 예삐 찾는다고요. 두 사람 모두 결백하다는 걸 증거로 입증해. 금보의 금감원 입사 동기이자 시기심 덩어리인 남동기. 결국 사고를 칩니다. 금보와 윤 국장의 대화를 엿듣더니 한민증권 오상무에게 대외비 정보를 팔아넘기며 뿌락치 노릇을 하고 있었죠. 이 배신 한 번에 여의도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덕분에 강필범 회장은 노발대발하며 쥐새끼를 잡아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강 회장의 특명이 떨어지자마자 한민증권은 거대한 감사실로 변합니다. 여기서 금보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소식. 그녀의 엑스파일 속 유력한 예삐 후보군. 이른바 소방차중 방진목 과장과 차중일 부장이 최우선 감사 대상에 오릅니다. 무조건 우리가 먼저 예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혹시 해킹도 할 수 있어요? 금보는 지금 피가 마릅니다. 자신이 예삐를 찾아 보호하기도 전에 강 회장의 사냥개들이 먼저 그를 찾아낸다면? 예삐의 입이 막히는 순간 비자금 장부도 잠입 수사의 명분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해. 강 회장보다 딱 한 발자국만 더 빨리. 금보는 이제 금감원 감독관이 아닌 절박한 사냥꾼의 심정으로 차중일 부장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때 금보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위기관리팀의 엉뚱한 천재 이용기 과장이죠. 이 과장님, 혹시 해킹도 할 수 있어요? 금보가 커다란 눈망울을 깜박이며 부탁하자 용기 과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금보의 부탁이라면 윈도우 95로 나사도 털어버릴 것 같은 용기 과장은 단숨에 차중일 부장의 컴퓨터를 뚫어버리죠. 이어지는 금보의 도청 작전. 과연 금보는 강 회장의 사냥개들이 예삐의 목덜미를 물기 전에 그를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여우회까지 털면 어떡합니까? 여우회? 그리고 송주란. 이 여자는 얼굴이 묘하게 닮았어. 한편 이번 5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비선 실세 송주란 실장입니다. 금보가 도청까지 감행하며 알아낸 소름 돋는 정보. 비자금의 저수지. 한민증권의 여사원 사조직 여우회가 바로 강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몸통이었습니다.
송 실장은 강 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더러운 일은 혼자 도맡아 해왔죠. 비자금 조성에 실패한 소경동 부장을 가차없이 내치고 그 자리를 신정호 사장에게 맡기려는 강 회장. 이를 지켜보는 송 실장의 표정이 압권입니다. 뒤처리는 내가 다 하는데 열매는 남이 따먹는다. 특히 그녀의 야망이 무서운 건 강 회장의 친딸 노라를 자신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점이죠. 송주라는 자부합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한민증권을 덤앤더머 같은 오상무 부자에게 줄 순 없다. 이런 송 실장의 매의 눈에 우리 금보가 딱 걸렸습니다. 강명희 사장이 생전에 증권감독원 TF팀과 비밀리에 접촉하던 순간 그녀가 도처를 지시했었죠. 예삐와 강명희 사장의 연결고리를 캐면서 강명희 사장과 접선한 증권감독원 감독관 홍금보의 사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진 속 엘리트 감독관 홍금보와 눈앞의 푼수 홍장미. 닮아도 너무 닮은 얼굴의 송 실장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송 실장은 예리한 매의 눈으로 장미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20살 초년생이라기엔 너무나 노련한 업무 처리, 상사들의 귀에 눌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경동 부장의 주가 조작 흐름을 단칼에 끊어버린 그 베테랑의 향기. 드디어 마주선 두 사람. 송 실장이 슬쩍 홍금보의 사진을 내밀며 묻습니다. 홍장미 씨, 이 사람 알죠? 순간 금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지만 우리의 금보가 누굽니까? 어머, 실장님, 이거 저희 언니예요. 언니가 공부만 해서 저랑은 띠동갑도 넘는데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특유의 넉살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송 실장의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언니는 금감원, 동생은 한민증권, 참 기묘한 자매네요. 금보는 가까스로 정체를 숨기겠지만 이제부터는 일거수일투족이 송 실장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서로 다른 배경과 비밀을 아는 네 여자, 바로 서울시 미혼 여성 근로자 기숙사 301호 4인방의 케미가 그 중심에 있죠. 영혼은 맏언니지만 몸은 막내인 위장사원 홍금보, 사장 전담 비서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왕언니 고복희, 회장 딸이라는 금수저 신분을 숨긴 엉뚱빨라 강노라, 그리고 멤버들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마강지점의 미소천사 김미숙까지. 하지만 김미숙은 겉보기엔 명랑하지만 내면에는 말 못할 상처를 지닌 인물입니다. 도저히 섞이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이 금보의 해고 위기를 함께 넘기며 통금 담장까지 넘는 찐 자매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전율했죠. 하지만 그 낭만적인 밤의 끝엔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노라가 엄마에게 받은 소중한 초콜릿을 냉장고에 넣던 순간 냉장고 문이 스스로 열리며 초콜릿 2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장면.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서늘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아주 아픈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라카페 입장 전 유독 초조해하며 혼자 빠지려 했던 미숙의 모습도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축배를 들고 돌아온 기숙사 바닥에 노라의 고민형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본 순간 모두가 도둑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를 때 오직 미숙만이 사색이 되어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보가 조심스레 방 옷장을 열었을 때 마주한 건 고민형을 껴안고 겁에 질려 숨어있던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미숙은 미혼모였습니다. 90년대 그 차가운 시선을 피해 기숙사 벽장 속에 딸을 숨겨두고 지냈던 것이죠. 입주 첫날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아이 사진은 소품이 아니라 미숙의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미안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랬어 라며 오열하는 미숙 앞에서 우리 301호 룸메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제 금보의 위장 잠인만큼이나 긴박한 기숙사 아이 숨기기 대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비밀을 지켜주던 그녀들이 이제는 미숙의 딸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치며 단순한 룸메이트를 넘어 운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거죠. 이 눈물겨운 우정의 서사가 5화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90년대 여의도의 뜨거운 밤, 언더커버 미스홍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10분 TV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5회 방송이 끝나자마자 누구보다 날카로운 분석을 들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금보가 정체를 들키지 않고 무사 귀환하길 바라는 가장 강력한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